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단 두 조합으로만 저는 고배당 먹었다고 해서 연승으로 안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번 주력 딱 두 조합 가지고 만들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7회 화살표 따라서 정중앙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에도 이제 이번 달이었죠. 주력 몰빵 10연승 가능했는데 이 8연승에서 끊겼습니다. 좀 아쉬웠고 뭐 어쨌든 제가 이제 항상 말로만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숲TV 오셔가지고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그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제 방송국 게시판 최상단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제가 투명하게 모두 링크 하나 따서 공개해드렸습니다. 당시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고요. 들어가셔서 당시에 올렸던 실제 그 날짜 5월 8일 지난달이었죠.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날짜 그다음 내용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거 링크 타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이렇게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끊어서 짤막짤막하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데이터표 숲TV 쪽지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메이저리그 3연승 도전 구간이겠고요. 어쨌든 이제 어제 같은 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진짜 메이저리가 최근에 난이도가 진짜 개판이잖아요. 오늘도 몰리는 경기들 다 터졌잖아. 근데도 어제도 우리는 살아남았고 여기에다가 또 10배 당짜리 또 요거 요즘에 제가 무조합을 정말 잘 잡아오죠. 여기 주간도 보면 여기 무조합 또 잡아왔고 무조합 구간이 오늘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10배 당짜리 한 조합 더 챙겨드렸거든. 그거 오늘 꼭 베팅해서 10배 연승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어쨌든 오늘은 또 상당히 좋아 보이는 S급 주력이 총 4개가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중강승부에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강승부와 함께 참여하시고 또 3연승 요즘 같은 시기에 메이저리그 3연승 함께 만들어 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데이터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트로이트와 피츠버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트로이트와 그리고 피츠버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타릭 스쿠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방어율은 1.99점대 아직까지는 1점대에 그래도 머물러 있습니다. 좌투수고요.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 이제 스쿠발인데 스쿠발은 뭐 이번 시즌 당연하게도 형들 싸이 영상 연속 싸이 영상 후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즌 타릭 스쿠발이 싸이 영 받고 이번 시즌 초반에 흔들리자마자 욕 뒤지게 했었죠.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뭐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역시나 1.7점대로 훨씬 더 적어지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홈 경기 OPS가 4할 때밖에 안 되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웬만하면 사고 안 치는 유형의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디트로이트 챙겨갔거든요. 주력으로. 근데 양키스가 터져가지고 올킬을 못 냈어. 근데 어쨌든 디트로이트를 제가 주력으로 챙겨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잘 풀리는 팀의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운드가 망가져도 타선이 해주고 타선이 망가져도 마운드가 막아주는 그런 형태의 팀이라는 건데 사실 오늘 타릭 스코발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또 현 시점에서 뭐 맥스 프리드 양키스 그 다음에 피츠버그의 저기 폴 스킨스 다음으로 제가 볼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타릭 스코발이 마운드를 꽁꽁 막아줄 수 있는 오늘 경기고 왜냐면 상대 팀이 피츠버그 타선이니까 피츠버그 타선은 리그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콜로라도 뭐 워싱턴 이런 팀이랑 맞먹어요. 그만큼 꼴찌 타선이라서 타릭 스쿠바를 털어낼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타격적인 포인트도 디트로이트가 초반에 잘 나가는 이유는 얘들이 그 모든 타격 지표가 다 좋진 않아요. 보면은
기본적인 타격 지표들은 뭐 리그 전체 구단 중에서 8위에서 13위까지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긴 하거든. 뭐가 제일 안 좋냐면 출루율이 좀 안 좋아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막 타격감이 엄청 막 다 좋은 건 아닌데 얘들이 뭐가 좋냐면 장타가 엄청 좋아. 대부분 이제 8위에서 막 10몇위 왔다 갔다 거리는데 뭐 이제 3위까지 지금 치솟아 있는 게 OPS, 장타율, 그리고 피홈런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형 됩니다. 가축 형님은 전체적으로 디트로이트라는 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타선에서의 이런 장타값이라는 건데 오늘 선발 등판할 그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앤드류 힌입니다. 이번 시즌 3승 5패, 방어율 3.3점대에다가 좌투수인데 앤드류 힌이가 이번 시즌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난 시즌 텍사스에 있었을 때 앤드류 힌이라는 선수는 제가 믿고 거르는 이 선수의 문제점은 피장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았다면 넘어가고 맞았다면 2루타 3루타가 나온 경우가 많았단 말이지. 근데 이번 시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점을 가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앤드류 힌이가 이번 시즌 좀 잘 던지고 있기는 해요. 뭐 특히나 이 선수가 또 제구에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되면서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세부 지표가 그렇게 불안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만 그 중에서도 굳이 두 가지 문제를 딱 꼽자라고 한다면 피장타랑 홈런 리스크야. 아직까지 그 고질적인 문제는 고치지 못했던 앤드류 힌이다 보니까 상성이 좀 이제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디트로이트에 타서 어쨌든 이 장타와 그리고 피홈런에 조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모두 디트로이트가 앞설 만한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디트로이트 일반승 배당이 워낙 짜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디트로이트 마인승으로 좀 접근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이제 구종 상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 타릭 스코발의 그 이제 로케이션들이 대부분 직선 구종에 좀 맞춰져 있는데 피츠버그가 빠른 볼들을 굉장히 잘 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직구의 강점이 있으면서도 특히나 그 포신 페이스볼, 그러니까 155km대가 넘어가는 볼들을 리그 전체 구단 중에서 가장 잘 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이 160km대를 볼을 뿌려내면서 강점을 내고 있는 타릭 스코발에게 조금 상성상 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보통 빠른 볼들은 잘못 맞으면 넘어가거나 장타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는 디트로이트 일반승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정말 끝내주기가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마인승을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 어쩌면 1점차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 승에다가 마인승 언더까지는 일단 보겠고요. 다만 마인승 불안하신 분들은 차라리 그 이제 승 1무 쪽으로 금액 배당을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랑 필라델피아 경기 볼게요. 자,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애덤 마주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오늘 수아레즈입니다. 이번 시즌 5승 1패, 방어율 2.3점대 좌투수고요. 뭐 이제 수아레즈의 이번 시즌 강점은 원정 경기에서 끝내줍니다. 스페셜리스트죠. 이번 시즌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밖에 안 되는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0.8점대입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보면은 원정 경기 잘 던진 애들이 좀 종종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좀 강점을 띠고 있는 원정 경기에 수아레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아레즈의 강점은 어쨌든 뜬공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그 선호하는 싱커를 굉장히 낮게 뿌릴 수 있는, 제가 최근에 그 오타니의 볼 보면서 왜 그 오타니 최근에 1이닝 던졌잖아요. 해설진들은 뭐 싱커의 무브먼트가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 안 좋다고 저거 싱커 좋은 거 아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장타 한번 쳐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싱커는 기본적으로 물론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각도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각도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싱커 던진 선수가 많잖아요. 근데 수아레즈가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땅볼 유동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마이애미한테도 어쨌든 강점은 분명히 뛸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마이애미 선발 투수 애덤 마주로는요, 여러분들 제가 그 샌디에고 팬이라고 그때 형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샌디에고 출신 선수들을 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선발진들, 불펜진들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애덤 마주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상스럽긴 하지만 병신입니다. 얘는 얘가 22년도 때 아마 그 지명된 애로 알고 있어요. 루키 투수인데 맞아요, 유망주예요. 루키 투수인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어린 선수들은 패기로 던지는 건 인정을 합니다. 회전수도 좋고 뭐 볼에 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보통 공격적으로 이제 투구를 하고 그런 게 맞기는 한데 얘는 쳐맞아도 계속 그렇게 던져.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지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중간이 없어. 잘 던질 땐 정말 잘 던지거나 아예 상대팀 타선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예 그냥 쓸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박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마주를 항상 이제 샌디 때부터도 가끔 뭐 불펜으로도 보고 얘 그때 마이너 내려갔을 때도 개 터졌거든요. 얘 마이너 방어율도 꽤 높습니다. 그만큼 사실 마이애미가 지금 마주로 선발 등판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좋아서 선발 등판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문제가 있는 선수다. 어쨌든 뭐 마주루가 그 홈 경기에 특히나 더 약하거든요. 얘가 공격적으로 피칭을 홈에선 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거는 뭐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공략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전반부터 터질 만한 경기라고 봐요.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마헨슨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축형 고맙습니다. 근데 형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지금 메이저리그는 형들아 좋아 보이는 경기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뭐 신시내티나 뭐 이렇게 시애틀 고른 거 보면은 뭐 이게 정말 좋아 보여 골랐습니까? 아니. 폭탄을 피해야 돼요. 폭탄을. 제가 어제 샘프 경기 솔직히 그거 질 줄 누가 알았어 형들아. 로비레이 홈에다 선발 등반시켜놓고 그거를 어떻게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심지어 배당도 1.4몇 배당이었기 때문에 괜찮았기 때문에 형들이 아마 다 가져갔을 거란 말이야. 샌프란시스코는 어제 구매율도 꽤 많이 높았고. 근데 그 경기를 제가 굳이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피해야 될 경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제 피할 경기를 피하는 게 제가 볼 때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컨셉인 것 같아. 자, 아무튼 잘 피해보자고 오늘도. 자, 워싱턴이랑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자,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미첼 파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7패 방어율 4.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좌완 투수입니다. 콜로라도의 어떻게 본다면 정말 쥐약이죠, 쥐약. 그러니까 콜로라도 타선 여러분들 원정 경기에서 OPS가 5할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좌투수 상대로도 5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좌투수 상대 원정 경기 콜로 빠따는 그냥 벌레 수준이라는 거야. 그만큼 상당히 좀 좌투수에게 약점을 갖고 있는 콜로라도 타선이고요. 오늘 콜로 선발 투수가 마르케즈입니다. 이번 시즌 2승 8패, 방어율 6.6점대 찍어주고 있고 우투수입니다. 콜로라도 선발 투수 마르케즈는 제가 방송에서 워낙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할 욕도 없어. 얘는 선발로 뛰면 안 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최근에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있긴 해요. 직전 애틀랜타 원정 가가지고 5이닝간 1실점. 이때 얘가 잘 던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어쨌든 애틀랜타 타선 자체가 조금 그래도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그런 구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 이거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거 올킬 냈을 때 어디냐 이거. 이때 금액업 올킬 냈을 때 이때 마르케스였어. 그만큼 어쨌든 마르케스 반대는 제가 그냥 믿고 보는 구간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정 마르케스는 답이 없다. 얘는 이제 홈 경기 오히려 쿠어스필드에서 방어율이 4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이 8점대고요. 원정 경기의 POPS가 9할이 넘어갑니다. 전반적으로 뭐 선발로 자격 요건 안 된다. WHIP도 1.7점대 정도가 되죠. 미첼 파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긴 한데 그나마 홈에서 좀 낫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사이즈가 홈에서 좀 나아지고 또 좌투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수입전이잖아요. 그때 우리 그 마이애미랑 콜로라도 그 전에서 그때 콜로라도가 수입했던 거 기억나죠? 원정 경기 때. 그때 그 악몽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오늘 이 경기 컨택 아예 못할 겁니다. 다만 저는 오늘만큼은 워싱턴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다만 이게 워싱턴이 승리하는 과정 자체가 얘들도 최근에 빠따가 안 좋긴 하거든요.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빠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워싱턴이 막 빠따 가지고 콜로라도를 의학 죽이는 느낌이 아니라 콜로라도가 알아서 그냥 타격적인 포인트에서 자멸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요거 워싱턴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헨 승에다가 이거는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양키스랑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드디어 나옵니다. 야, 이거 양키스가 형들아 구단 지금 역사를 쓰고 있대요. 3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가 아니라 무득점 패배예요. 무득점 패배. 빵점. 그만큼 오늘 에런분 감독의 제가 그래서 인터뷰까지 한번 찾아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에런분 감독이 얘기하기로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구단 역사가 좀 깊은 그런 구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게임 연속 무득점에 대해서 좀 이제 걱정이 많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타는 많았어요. 생각보다 안타는 좀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득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좀 어려웠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거죠. 실제로 양키스는 사실 연결력이 좋았던 팀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출루하면 3번, 3번이 이제 3번, 4번이 데리고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양키스란 팀은 원래 애초부터도 홈런의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출루하면은 3점 뭐 홈런 때려서 먹는 거고 요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양키스는 딱 그냥 둘 중에 하나야. 홈런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다저스랑은 좀 달라. 다저스는 몰아치는 느낌도 있고 2루타 3루타 장타력도 좀 좋은데 얘들은 보통 홈런으로 점수를 다 만들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양키스가 홈런을 칠 수 있는 구조인가 없는 구조인가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가 라이언 야브로입니다. 이번 시즌 3승 1패, 방어율 4점대 찍어주고 있고요. 좌투수입니다. 이 선수도 홈 경기에서 약해요. 양키스 홈구장이 은근 타자 친화적인가 봐. 그래서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7점대입니다. 그만큼 다 실점에 조금 위험도를 갖고 있기는 하고요.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오늘 얘가 코체노 위츠키입니다. 얘가 3승 8패 방어율 5.5점대 우투수인데 자 일단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라이언 야브로 같은 경우가 원정 경기에서 잘 던지는 이유는 구종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정 경기는 제가 구위보다는 제구로 승부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많은 공을 던지면서 어떻게든 간에 조밀조밀하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좀 강점이 있었던 거였는데 홈 경기에서는 좀 홈런이 많이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투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고요. 다만 오늘 경기는 공격적으로 투구하면서 이닝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죠. 얘들 입장에서는 오늘 연패를 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팀 피칭을 할 거야. 그러니까 원정처럼 아마 피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고 추가적으로 양키스가 역시나 홈 경기에서는 POPS 또한 역시나 8할 때가 넘어가는 그런 또 훌륭한 아주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에인절 선발 투수 이제 코체노 위츠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체노 위츠키의 뭐랄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잘 맞춰 잡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보통 이런 투수가 많이 없긴 한데 어느 정도 땅볼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맞춰 잡는 투구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일본 야구의 요미우리 아니면 뭐 세이브 그리고 오릭스 이렇게 장타 팀들 있잖아. 대개 장타 팀을 상대로 맞춰 잡는 투구를 하는 애들은 무조건적으로 홈런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키스의 지금 문제점은 계속해서 헛스윙이 많이 나온다라거나 또는 좀 이제 깎여 맞으면서 자꾸 땅볼이 나온다라거나 그게 조금 문제인 건데 계속해서 볼을 방망이에다 갖다 맞추면서 투구를 하는 선수들은 결국 피홈런을 맞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이 선수가 피홈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선발 등판한 선수들 중에서도 꽤 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거의 2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피장타율 또한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는 양키스가 오늘 경기 충분히 홈런이 나올 만하고 충분히 무득점을 깨면서도 오늘 경기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저는 오늘 한신 경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한신이 승리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뭘 동반한다? 마힌승을 동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오늘 양키스도 이기면서 아마 마힌승을 동반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요거는 유용하게 승에다가 마힌승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뭐 최근에 양키스 때문에 뭐 데이셨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오늘 양키승 마힌승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버까지 볼게요. 자, 다음은 토론토랑 애리조나입니다. 우리 디디로스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토랑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토론토 선발 투수가 오늘 에릭 라우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좌투수입니다. 에리 선발 투수가 오늘 로드리게스입니다. 2승 3패 방어율 6점대 찍어주고 있고 역시나 좌투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뜬공 비중이 정말 높은 선수라는 거예요. 에릭 라우로 같은 경우에도 미러키에 있을 때 워낙 뜬공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원정 가면 좀 항상 불안했던 그런 선수였거든. 다만 이제 오늘 홈 경기긴 하지만 아직까지 토론토 구장이 얼마나 적응이 되어 있을까 이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물론 지표들이 엄청 이제 많진 않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선발 등판이 3번밖에 없긴 하거든. 불펜이랑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그나마 홈 경기에선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다만 워낙 뜬공 비중이 좀 높다라는 거는 현재 지금 어쨌든 빠따폼이 올라와 있는 애리조나 상대는 좀 불안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에리 선발 투수
LG 선발 투수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피홈런 리스크와 그리고 피장타율은 정말 높아요. 얘가 5할이 넘어갑니다. 사실 로드리게스를 제가 그렇게 나쁜 투수로 그렇게 평가를 하진 않았는데 오늘 수치를 보면서 느꼈던 게 나쁜 투수구나. 그리고 홈 경기 방어율이 5점대인데 원정 경기가 7점대입니다. 또 OPS도 7할이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적은 득점이 날 만한 경기는 일단 아니라고 봐요. 추가적으로 토론토 홈구장 자체가 인조잔디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오바가 잘 나오는 구간이다. 제가 오늘도 토론토 오바를 저기 디트로이트랑 양키스랑 같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양키스만 들어와서 그 올킬 내면서 먹는 건데 그게 좀 아쉬웠고 아무튼 저는 오늘도 오바 봅니다. 이거는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어쨌든 빠따 대 빠따의 경기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하게도 역배를 봅니다. 예전에 역배에다가 프랜슨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슨과 오바는 오늘 상당히 써먹을 만한 재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와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토론토와 애리조나와 상당히 좀 결이 흡사한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시 선발 투수는 닉 로돌로입니다. 이번 시즌 4승 5패, 방어율은 3.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좌투수입니다. 미네 선발 투수가 베일리 오버입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4.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우투수입니다. 늘 로돌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로돌로는 하나만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홈 경기에서 정말 약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로돌로 원정 경기는 좀 챙겨가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홈 경기는 좀 이제 믿고 거르거나 반대 찍는 편인데 직전 경기는 원정 가가지고도 박살나고 왔어. 클리블랜드 원정 가가지고 3이닝 동안 6실점. 이때 당시에 이제 실점 과정 자체가 정말 좋지 못했죠. 안타 몰아맞고 홈런도 한 게 있었고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로돌로의 폼도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다. 로돌로가 제가 기억하기로 신시내티에 누구였지? 로돌로가 아마 맞을 거야. 여름에 정말 못 던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좀 특수성도 갖고 있는 게 로돌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도 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 이 홈 구장에서 특히나 본인이 약했던 이 홈 구장에서 잘 던질 거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미네 선발 투수 베일리 오버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많이 약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원정 경기에서 장타율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근데 장타율 높은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 경기는 역시나 오바입니다. 오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로돌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양쪽 다 빠따전에다가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는 딱 이래. 그러니까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전체적인 타격 성적은 다 좋은데 몰아치는 거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원정이 낫긴 하거든요. 보면은 막 한 번에 10득점 냈다가 또 그 다음 경기 1득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오늘 경기에서 오랜만에 좀 다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거 저는 미네소타 다득점의 승리 피에르 프렌에다 오바 요거 저는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랑 캔자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거 솔직히 배당 조금 잘못 주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텍사스 선발 투수가 오늘 패트릭 코빈 형님입니다. 이번 시즌 4승 5패, 방어율은 3.6점대 좌투수고요.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부빅입니다. 5승 4패, 방어율 1.9점대 역시나 좌투수입니다. 크리스 부빅 같은 경우에도 원정을 더 잘 던져요. 그러니까 부빅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제구 안정감을 띄고 있는 선수고 흔들리지가 않죠. 또 전체적으로 이닝도 잘 먹어주는 선수고 그러니까 캔자스가 선호하는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발 투수가 저는 부빅이다. 그때 제가 그래서 형들한테 부빅이 지금 사실상 캔자스의 1선발급이다 막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 어쨌든 나쁘지 않은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직전 경기 한번 털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 털리는 과정도 한번 보시면은 홈 경기에서 한번 털렸는데 그게 이제 얘가 제구가 흔들리진 않지만 좀 공격적으로 투구하는 면모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집중타를 좀 맞았다. 심지어 어디한테 털렸냐면 바로 현재 3경기 연속 무득점에 들어가 있는 양키스한테 박살나고 왔죠. 그만큼 어떤 팀한테 약하냐면 장타팀한테 약해요. 그만큼 텍사스도 홈구장이 타자 친화적이죠. 텍사스도 몰아치면서도 장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패트릭 코빈 형들 이번 시즌 나쁘지가 않습니다. 패트릭 코빈 형님이 어쨌든 뭐 이번 시즌
뭐 방어율 자체는 조금 그렇게 좀 3.6점대면은 낮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로 딱 떨어집니다. 3점으로. 그만큼 또 안정적인 편이겠고 뭐 이영님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구위 때문이에요. 구위가 떨어지니까 자꾸 홈런을 맞아. 그리고 피장타를 맞아. 그게 문제라 그렇지 지금 캔자스처럼 이렇게 빠따 박살나 있는 팀을 상대로는 사실 패트릭 코빈 형님도 기본적인 6이닝 5이닝 던지면서 기본값 할 겁니다. 뭐 1실점 정도로.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우리가 언더 쪽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굳이 승리한다면 난 텍사스일 것 같아. 그래서 텍사스 역배 보고 요거는 저는 승일무 1점 차 경기 한번 예상해 봅니다. 약간 디트로이트 같은 느낌일 거. 여기도 전 승일무 아까 진짜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그래서 텍사스 역배 그리고 1무 그다음에 언더. 자, 다음은 콜로라도랑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콜로라도. 하이언 0604님 별풍선 우리 500개 접종 0604님 후원. 고맙습니다. 퀵뷰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월말 패키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기 퀵뷰 한 장 보내드리러 갈게요. 자, 다음은 샘프랑 클리블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의 뭐랄까요 통수를 가격하고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경기죠. 샌프란시스코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비 레이가 이번 시즌에 유독 좀 그러니까 승률이 나쁘지도 않고 승수가 낮지도 않은데, 제가 볼 때 로비 레이는 지금 10승 찍었어야 됐었어. 그 정도의 임팩트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타선이 너무 안 도와줘. 그때도 로비레이가 원정 선발 등판했을 때 샘프가 1득점도 못 해주면서 로비레이가 1실점하고 8점 투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로비레이가 백날 잘 던져주면 뭐합니까? 득점을 못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서 패배를 했다. 오늘 샘프 선발 투수가 저스틴 벌랜더 형님입니다. 이번 시즌 0승 3패, 방어율 4.3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우투수입니다.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늘 앨런입니다.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4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좌투수입니다. 로건 앨런이라는 선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은 뭐라 그래야 될까? 단점이 없습니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단점 뭐냐면 강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약점을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원정 경기 장타력이 조금 위험 수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샘프가 그렇게 장타력이 좋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딱히 앨런이 그렇게 흔들릴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벌랜더 형님은, 이 형님은 그냥 늘 똑같아. 지난 시즌, 지난 시즌 휴스턴 있었을 때 뭐 이 형님 피츠버그 있었네 형들아, 그치? 아니다, 게리 콜이 피츠버그 있었는데 아무튼 휴스턴 있을 때 그랬고, 이 형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피홈런 리스크예요. 던졌다 하면은 볼이 빠른데도 구위가 떨어졌다 보니까 툭 치면 넘어가는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있다.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장타 몇 방으로 게임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요런 경기 전 딱 촉이 옵니다. 요게 샌프란시스코가 결국 8회 말이나 9회 말에 뒤집기로 끝낼 만한 경기라고 봐요. 이런 경기는. 그래서 전 요 경기, 왜냐면 불펜 샌프가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 요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승과 승 1무, 그리고 양쪽 다 어쨌든 단타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타가 많이 나오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요거 결론은 샌프 승 1무 오버. 승 1무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아마 흐름대로 클리블랜드가 앞서다가 샘프가 마지막에 끝내기 승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 1무까지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클럽 월드컵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클럽 월드컵을 챙겨드렸는데 뭐 도르트문트와 인터밀란이 둘 다 죽 썼던 경기였죠. 결국에는 공격력이 떨어지는 팀들이 클럽 월드컵에 가다 보니까 이 클럽 월드컵에 대해서 지금 그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클럽 월드컵을 저 챙겨보는데 쿠팡 결제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야. 약간 왜냐면 내년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을 봐야 되잖아요. 뭔가 미리 보는 월드컵 같기도 하고 막 생소한 막 두 팀들이 같은 그 대회에서 맞붙고 막 이러니까 리그 팀들이 제 입장에서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서 하여튼 좀 챙겨보는데 또 한 1편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비시즌 중에 치르는 그 국제 대회다 보니까 전국적인 대회다 보니 세계적인 대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의 체력을 걱정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뭐 도르트문트나 인터밀란처럼 공격력이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들은 어쨌든 그 점수가 아니라 뭔가 성과를 못 내더라고.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웠고요. 다만 어제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챙겨가진 않았죠. 다만 오늘만큼은 제가 충분히 주력으로 들어도 될 만한 정도다.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 미넨 경기 있지 않습니까? 바이에른 미넨 경기. 그 경기 제가 4마헨이었는데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형들한테 주력으로까지 한번 챙겨드린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오늘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경기가 많을 거라고 봐요. 일단 맨시티랑
위다드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배당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자, 봅시다. 일단 맨시티는 위다드인데, 위다드 같은 경우에 이제 모로코 팀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모로코 팀이고요. 모로코 팀이면서도 위다드가 그냥 1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챔스에서도 그냥 1짱이고, 뭐 전반적으로 리그에서도 거의 뭐 얘들이 무패인가 아마 그럴 거야. 이번 시즌에 한 번도 아마 안 졌을 거예요. 아야 맞지? 아니야. 올해 한 번도 안 졌다. 제가 아까 분석해놨는데 제가 이걸 멘트를 안 만들어 와가지고 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얘들이 아마 올해 한 번도 안 졌을 거야. 그만큼 얘들도 뭐가 괜찮냐면 조직력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직력과 그리고 이런 공격력들 이런 게 좀 괜찮은데, 자, 문제가 하나 있어. 이번 이제 비시즌 동안 팀을 한번 갈았거든요. 그 팀을 갈면서 중원 부분이 한번 다 해집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과연 오늘 이 클럽 월드컵에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이 구축이 됐는가. 위다드의 어쨌든 강점은 이제 조직력과 공격력이란 말이지. 근데 그게 와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조금은 이제 애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리그 경기, 형님, 리그 경기, 위다드 리그 경기. 그다음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케빈 데브라이너가 나가긴 했습니다. 데브라이너 나가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번에 또 맨시티가 야심차게 영입한 체르키가 있죠. 뭐 체르키 같은 경우야 이제 윙 구간에서 2선 구간에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선수고, 펩이 가장 잘하는 경우들 뭡니까?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제가 쭉 이동하면서 재작년 맨시티 같은 팀들을 프리배드릴 때 가장 먼저 강조드렸던 게, 보통 바이에른 뮌헨이나 뭐 이런 맨시티들은 반코트들을 많이 해봤거든. 어쨌든 펩시티 같은 경우에도 반코트를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런 감독이다 보니까 요런 반코트 구간에서 점수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제가 직전 경기 바이에른 뮌헨을 프리배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똑같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경기도 뭐 뮌헨처럼, 왜냐면 오클랜드 시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팀이었잖아. 근데 뭐 위다드는 그 정도 팀은 아니긴 하니까 그래도 아프리카 TV란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름 그래도 이제 짱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그래도 맨시티가 한 3대0, 뭐 많이 나오면 한 4대0, 한 바이에른 뮌헨의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2마헨도 괜찮을 것 같고요. 3마헨까지는 그래도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3대0일 수도 있고, 아무튼 3대0, 4대0 아니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는 2마헨이나 뭐 많이 보실 분들은 3마헨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언더반 당연히 오바입니다. 위다드도 아마 한 골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 애들도. 근데 손발이 얼마나 맞춰져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와 그리고 알 힐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 줄 요약 가능합니다. 알 힐랄 이거는 그러니까 아시아 챔스야, 아시아 챔스. 이거는 아시아에서 먹히는 애들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전국구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레알 마드리드나 알 힐랄이나 두 팀만 이제 체급만 놓고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일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아릴랄은 유로파 가서도 통할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체급 차이는 많이 난다. 물론 아릴랄도 아시아에서도 나름 성과를 내는 팀이지만 그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마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클럽 월드컵에 엄청난 성과를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론소 감독 굉장히 선호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리 그리고 1마행까지 볼게요. 다만 뭐 아릴라 같은 경우에도 나름 그래도 갖추고 있는 그 조직감 그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애들도 한 골 정도는 더 보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건 오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반 승이나 아니면 1마행승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히려 마행승에 대한 메리트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 그 다음 경기 파추카랑 잘츠부르크인데, 뭐 파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 좀 계실 겁니다. 파추카는 이제 직전 클럽 월드컵 준우승 팀이었죠.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런 큰 대회, 국제 대회에서 나름 좀 경험치가 있는 팀이고, 잘츠부르크는 아시다시피 완전 꼬맹이 팀들, 유망주들 막 모여가지고 하는 팀들인데, 자, 올 시즌에 조금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컵도 우승컵도 하나도 못 들었고, 그러니까 잘츠부르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젊고 많이 뛸 수 있고 어쨌든 경쟁력은 있다라는 거. 다만 문제는 경험치가 떨어진다라는 거. 이런 큰
큰 구간에서. 다만 이제 이 경기가 제가 배당을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잘츠부르크가 사이즈는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거의 동배당을 지어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배당 메리트만 놓고 보면 훌륭하거든요. 이게 2.4배당인가 아마 주어졌을 거야. 충분히 저는 이거 가져갈 만하다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요거는 고배당 칠 분들 햄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잘츠가 이기더라도 아마 1.4 정도로 아마 승리 갖고 오지 않을까 해서 햄무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언더바 오버 보겠습니다. 파추카도 나름 그래도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양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간.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라인이랑 이제 유벤투스 구간인데, 이제 아라인의 문제점은 뭐냐면 중원이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원에서 뭐가 떨어지면 탈압박 능력, 그 다음에 조직력, 그리고 상대의 어떤 그런 이제 세세한 뭐 스루 패스들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력들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유벤투스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 조금 이제 색깔을 바꿨잖아요. 좀 더 조직력, 그리고 중원에서의 힘과 피지컬적인 부분, 그리고 최전방에다가 그 이제 라인 쪽에 있는 걔 이름 뭐였더라? 이게 멘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제가 이거 세리에 축구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라서 하여튼 그 라인 쪽에 있는 애 있어. 하여튼 그런 애들을 견뎌내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라인이 승량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아라인이 나름 라인을 좀 내려놓고 아직까지 1라운드다 보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1라운드부터 패배하는 것보다 비교놓고 2, 3라운드를 아무래도 조금 노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왜냐면 유벤투스만 견뎌낸다라고 한다면 그 2라운드, 3라운드는 더 약팀이랑 맞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경기를 아라인이 지더라도 2점 차 이상으로는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 저는 언더 괜찮아 보이고요. 뭐 요건 이햄무나 아니면 뭐 이프렌 요렇게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뭐 쓸 구간은 좀 있긴 한데 뭐 언더만 하나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일단은 프리뷰를 전체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표 빨리 올려드리고 또 이제 영상 빨리 올려드리고 전체표 띄워 드릴 테니까 우리 숲TV 형님들은 추천수 빠르게 눌러주시고 그러면 채워주시면은 바로 전체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배당 하나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고배당 들으실 분들께서는 또 남아서 또 기다려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중강승부 경기 또는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메이저리그 3연승 함께 도전해보실 분들께서는 이 카카오톡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